안녕하세요 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요는 미식영재학, 즉 경제학의 고전적 사고에 대한 이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시장 모델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장 모델은 수요 측면인 소비자와 공급 측면인 생산자가 될 것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와 수요 측면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수요에 대해 생각할 때 수요의 법칙과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할 때 IB에서는 효용의 개념, 즉 만족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요는 우리의 욕구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능력에 기반합니다. 이제 욕구라는 개념이 효용이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족감, 특정 제품에 대한 우리의 욕구, 능력 측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가격에 따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재고 포인트를 가졌을 때 소비자 재고 포인트를 기억하시나요? 한계 효용 감소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소비할수록 우리가 얻는 추가 또는 한계 만족, 효용은 실제로 감소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면 결국에는 정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적의 구매 규칙에 따르면 가격이 우리가 받는 한계 효용, 즉 추가 만족과 같은 수준에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서 소비를 중단할 것입니다. 만약 그 이상 소비한다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 높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만족도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볼 때 그것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면 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지불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얻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소비를 늘리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와 관련하여 최적 구매 규칙에 따르면 P가 MU와 같을 때 구매를 중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격과 수요량 관계는 한계 효용의 감소 법칙이라는 틀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음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합리성과 고전적 사고를 고려하면 수요량은 다시 감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해서 테스트한다면 법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경험적 이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칙이 되려면 가격과 수량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영향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변하거나 계절이 바뀌어 사람들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단순한 취향이나 취향, 선호도, 패션, 마케팅과 같은 단순한 것이 변화하여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걱정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것이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없죠. 따라서 우리 모델은 수요의 법칙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요 곡선에 의존합니다. 작동하려면요. 따라서 이 법칙이 되려면 다른 외부 영향으로부터 가격과 수요량을 보호하는 라틴어 문구인 세테리스 파리부스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요의 법칙이며 효용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계 효용의 감소 법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미식 영재학, 시장 모델에 대한 우리의 이해, 그리고 우리가 구축할 방향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시장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 사상가들은 시장 모델이 완벽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기억해 주시고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니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